이분들 집 살 생각 없어요. 실질적으로 집값 활성화를 하려면 무조건 1주택자 갈아타기 이 수요가 13억대까지는 갈아타기 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매 금액 6억만 거래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5일 금융위원회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업무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의 이 부동산 정책 공약 중에 하나였던 대출 규제 완화가 시행될 소지가 매우 높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주요 업무 내용에서는 LTV 규제 상향 조치와 함께 DSR 인하 조치도 함께 시행될 소지가 매우 높아졌고, 또 시중은행들의 예대 금리 차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예대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따라서 대출 금리가 엄청 높아졌는데, 이 대출 금리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이 과도한 예대 금리 차에 대한 주기적 공시를 하면서 제도를 좀 손질을 보겠다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뉴스 기사를 보도록 하겠고,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그럼 과연 이렇게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무주택 생애 최초 그리고 1주택 갈아타기 수요층들은 얼마짜리 집으로 갈아탈 수 있을지 그 기추가 주목되는데, 거기에 대한 풀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위원회는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대출 규제 완화와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지원 방안 등을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이날 보고에는 LTV 및 DSR 등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하는 이 방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LTV 규제를 지역과 상관없이 70%로 통일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80%까지 늘려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인수위는 LTV 상향의 실수요자에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DSR 규제 완화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오늘 7월부터 1억 원 초과 대출까지 적용되는 DSR 규제를 약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는 가장 세심히 검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시행 방안도 보고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은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 금융 부담을 낮추고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익을 막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인수위는 필요시에 가상금리 적절성을 검토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출 금리가 좀 더 내려갈 소지가 매우 높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막혀있는 거래 앞으로 좀 더 숨통이 트여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무주택자 1주택자는 과연 얼마짜리 집으로 매매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무주택자 그리고 여기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LTV 규제를 좀 더 완화해주는 상황으로 80%까지 상향 조치시켜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80%까지 늘려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DSR이 약 대출 총 2억이 초과될 경우에 40%가 적용이 되어 사실상 연소득이 많지가 않으신 분들에게는 대출 한도가 다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소득이 높으신 이 고소득자에게만 대출에 대한 이런 프리미엄이 얹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무주택자 생애 최초에게 사실상 주택 구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DSR 이걸 5억까지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업무보고에 보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2억까지는 DSR이 적용이 되지 않은데 이걸 5억까지 상향 조치시켜 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보통 무주택자 생애 최초 같은 분들, 뭐 신혼부부
또는 뭐 이런 청년분들은 2인 가정들이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자, 2인 가정에 중위소득이 보통 월 34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분들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340에 그러면 연소득이 약 4천만 원 정도 발생되시는 분들, 이 분들이 DSR 적용이 됐을 때와 DSR 적용이 되지 않았을 때의 주택 구입 매매 금액을 얼마까지 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SR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매매 금액 6억 정도 선까지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매매 금액 6억짜리 집을 알아보는데, 자, LTV 80%니까 대출이 얼마 나오죠? 대출이 약 4억 8천 정도는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4억 8천 전부 다 나올 수 있냐? 나올 수 있습니다. 5억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DSR이 적용되지 않아서 연소득에 관계없이 80% 전체 대출이 나와서 4억 8천까지는 대출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현금이 얼마 필요하죠? 약 1억 2천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현금의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매매 금액을 좀 더 높은 금액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대출이 매매 금액의 80% 정도까지 차지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출에 대한 압박이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현금의 비중이 1억 2천보다 더 조금 더 많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 매매 금액을 더 높이는 것보다는 대출 한도액을 더 줄이는 쪽으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대출 한도를 더 줄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반대로 대출을 나는 4억 8천이 아니라 한 5억 이상 더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DSR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자, 만약에 DSR 5억이 초과되는 대출을 받을 경우에 40%가 적용이 될 텐데요. 자, 마찬가지 똑같이 매매 금액 만약에 6억짜리를 보겠다라고 할 경우에 위와 같이 대출 4억 8천이 전부 다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연소득 4천만 원에 DSR 40%가 적용되기 때문에 약 연 1,600만 원 정도로 기준 잡아서 DSR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서 대출 한도액 원리금이 월 133만 원 정도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월 133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려면 대출이 약 2억 8천 정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대출 4억 8천이 전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연소득 대비해서 대출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2억 8천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금의 비중은 얼마가 필요하냐? 약 3억 2천 정도가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5억 이상 대출을 받으면 오히려 손해인 거죠. 대출이 아예 나오지가 않는 거죠. DSR 40%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액이 확 축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5억 이하에 있는 대출을 실행해서 아마 매매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 봅니다. 따라서 최대한도 매매 금액 6억 정도 선까지 무주택 생애 최초인 분들은 집을 볼 수밖에 없을 거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은 서울의 집, 아파트를 볼 수 있을까요? 이분들은 서울의 아파트 볼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서울은 무주택자분들 뭘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빌라. 소형주택 이 빌라밖에 볼 수 있는 주택이 없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지방 중소도시는 아파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대장급 아파트들 전부 다 5억대에서 6억 정도 합니다. 그 정도는 대출 한도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또는 경기, 인천 이런 지역 또는 광역시 이런 지역은 구축 아파트로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주택자 생애 최초는 이러한 상황으로 아마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 말고도 1주택자 가운데서 갈아타기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분들에게도 혜택을 부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LTV, 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밖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지역과 무관하게 LTV를 70%까지 상향 조치시켜준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 5억까지는
DSR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거고요. 그러면 1주택자 갈아타기는 얼마짜리 집까지 갈아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2017년에 아파트 중위 가격이 얼마였냐면 이 당시 6억 정도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갈아타기 하는 데 있어서요, 그 시기가 5년 또는 10년 기준에서 갈아타기를 할 겁니다. 뭐 1, 2년 살다가 갈아타는 수요는 거의 없죠. 보편적으로 5년, 10년 기준에서 갈아타기를 하실 텐데 2017년 그 당시에는 집값이 올라가려고 하는 추세였을 때 내 집 마련을 하셨던 분들이 5년이 지난 지금쯤 아마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이분들이 중위가격 6억에 매매하셨던 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당시 대출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밖에 적용이 안 됐었죠. 자, 그렇다면 대출이 얼마 나왔냐면 약 2억 4천밖에 나오지 않았었던 겁니다. 따라서 6억짜리 매매하신 분은 대출이 현재 2억 4천 정도는 껴져 있는 상태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2022년 현재 중위 가격이 얼만큼 올라갔냐면 이 중위 가격이 11억까지 올라갔습니다. 11억. 자, 그렇다면 11억에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1주택자 이분이 처음에 2억 4천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까? 11억에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이 아파트에 매도 후 차액은 얼마나 발생이 될까요? 11억에 매도를 하는데 2억 4천 대출을 상환하면 약 8억 6천 정도가 차액으로 남을 겁니다. 자, 여기에 DSR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면 얼만큼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위와 같이 DSR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차액 8억 6천에 대출 얼마나 실행될 수 있다라고 했죠? DSR과 무관하게 5억까지는 연소득에 관계없이 대출이 실행 가능하다라고 했죠? 따라서 대출 5억이 전액 다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죠? 자, 13억 6천이 나옵니다. 따라서 13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로 갈아타기는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대출이 얼마 나오죠? 대출이 약 70%까지 나옵니다. 그죠? 70%. 그러면 13억 6천에 70%면 대출 5억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 대출 5억까지는 DSR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따라서 5억이 그대로 나온다면 현재 13억 6천까지는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갈아타기. 11억에서 13억 6천까지는 갈아타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여기에 만약에 DSR 40%가 혹여나 적용하게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만약 난 대출을 5억 넘게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DSR 40%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차액 8억 6천에 연소득 대비해서 DSR 40%가 적용이 돼서 아마 실행이 될 텐데, 보통 1주택자 갈아타기는 2인 가정보다 4인 가정이 더 많습니다. 그죠?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시는 분들이 4인 가정 갈아타기 수요가 훨씬 더 많죠. 그러면 4인 가정의 월 중위 가격이 얼마 정도 하냐면 거의 500만 원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그렇다면 연소득 얼마입니까? 6천만 원 정도 하시는 분들이 갈아타기를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6천만 원의 DSR 4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약 2,400만 원까지 적용이 돼서 대출이 실행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2,400이면 월 거의 200만 원 정도의 원리금이 나와야 되는데 월 200만 원 정도가 나온다면 대출이 약 4억 3천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약 13억까지는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DSR 40%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13억까지는 대출 실행돼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LTV 80%,
무주택자 생애 최초에게는 올려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5억까지는 DSR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에 2인 가정에 월 340만 원 소득이 있으신 분들, 연 4천만 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DSR 40%가 적용이 되면 대출 한도가 2억 8천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5억 이하의 대출을 실행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다면 매매금액 6억짜리 집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6억짜리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보통 다 빌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을 거고, 지방 중소도시는 신축급 아파트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인천 지방광역시는 구축 아파트로 아마 내 집 마련하시는 수요가 좀 더 몰릴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자, 근데 이분들을 LTV 40%가 아니라 LTV 70%까지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 또한 마찬가지 5억까지는 DSR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자, 2017년 이 당시 1주택이셨던 분이 2022년 갈아타기를 목적으로 집을 알아보고 있으신 분을 기준 삼아서 제가 적용을 해본다면 2017년 중위가격 약 6억 정도 했습니다. 그 당시 대출 40%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 2억 4천이 있는 상태에서 이 집값이 11억까지 올라갔습니다. 2022년에 11억까지 올라갔어요. 이 11억에 대출 40% 2억 4천 상환하게 된다면 차익이 얼마 생기는 겁니까? 약 8억 6천이 현금으로 지금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에는 현금이 3억 6천 정도밖에 없었던 사람이 집값이 올라 약 8억 6천까지는 현금이 마련됐다라는 얘기겠죠. 자, 따라서 DSR 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 차액 8억 6천에 대출 5억까지는 DSR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 5억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집값에 13억 6천에 70%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대출 5억은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13억 6천까지는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1억에서 13억 6천까지는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5억 넘게 나는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DSR 40%가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액 8억 6천에 DSR 40%, 이분들은 4인 가정에 월 500만 원, 연 6천만 원의 소득이 있는 분들 한해서 계산을 해본다면 대출 4억 3천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차액 8억 6천과 대출 4억 3천 합산한 금액 13억까지는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지금 답안이 나온 겁니다. 따라서 1주택자 갈아타기는 최대 한도 13억대까지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6억 이하의 주택만 지금 거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무주택 생애 최초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 집 살 생각 없어요. 이분들이 무슨 집 살 생각이 있겠습니까? 6억 이하가 서울에 아파트가 뭐가 있어요 지금. 이분들이 내 집 마련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집값 활성화를 하려면 무조건 1주택자 갈아타기 이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수요가. 그러려면 이 수요가 늘어나려면 무조건 LTV 70%에 DSR 5억까지는 적용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다면 13억대까지는 갈아타기 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13억대 미만까지는 충분히 갈아타기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대출 금리 또한 마찬가지 지금 굉장히 좀 높죠. 이 금리도 예대 금리 차에 대한 공시 제도를 시행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예대 마진이 엄청 높습니다. 은행권 수익이 엄청납니다. 이 엄청 높게 책정된 마진을 들여다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대 금리가 좀 더 올라가고 가상금리를 좀 더 내리면서 대출 금리 또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매매 금액 6억만 거래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표본적으로 봤을 때 그냥 6억인 거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계산하신 분들이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될 수요는 이 분들이다. 이분들이 많이 움직일 겁니다. 그렇다면 13억대 분명히 거래가 많이 활성화될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